지금부터 제35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자연 동지 여러분을 만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가로막아가지고 오랜 시간 못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웠던 이산 가족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이 귀중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차문화를 일으키는 동지고 또 차인으로서의 한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박동선 이사장님이 건강하게 여기 앉아있고 41년 역사 속에 29년을 한국 차인연합회를 이끌어온 회장 이사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한국 차인연합회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차인연합회는 지금 회원 차례가 1,100개가 되고 그 1,100개 차례마다 20명씩 한국 차인연합회 회원
회원을 등록을 했는데 그 숫자가 22,000명입니다. 22,000명. 차를 한 잔 마시면, 녹차를 한 잔 마시면 몸속에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발표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차인을 만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풍기는 차향이 코로나에게는 독이 되니까 이건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조금 더 위축되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차인 가족끼리 충분한 우정을 나누게 되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차를 마시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한국 차인연합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41년 동안에 우리 국민에게 차를 마시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41년 동안 해와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것을 저는 소신을 가지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줄기차게 더욱더 국민들이 차를 마셔서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오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모범을 보이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축사라고 할까, 또 제가 여기에 모여보면은 늘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 처음 이런 모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옛날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은 살다 보면은 경험을 많이 쌓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또 잔소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자연연합회 모임이 온갖 40년이 지나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됐는데, 이 모임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은 차의 날 5월 25일 날 차의 날 선포하면서 우리 차의 문화, 우리 전통 문화에 준 커다란 역사를 기억하고, 또 연말에 자도대학원 졸업식과 겸해서 친목하는 그 이벤트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이 연수회라고 할까, 이 모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모임이 우리 자연연합회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로서 무장을 하면은 이 코로나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심은 하되 할일은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이틀 동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신 우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신 이상희 장관님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5년
제35회죠. 개근 김태현 고모님 저쪽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가 오나 이렇게 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 멀리 광주에서 제자분들과 함께 오신 이영애 고모님, 정순재 고모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세요. 배재준 고모님 저쪽에 계세요. 김대호 고모님 여기 계세요. 또 고모님 오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예. 또 저하고 눈 맞춘 분이 그 정도 고모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세 총감독 최순애 부회장님, 어제부터 내려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지금 숙소에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사 섭외한 정의로 교수는 아직 못 오셨고, 행달의 진행위원 박명옥 김용희 부회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또 강의 진행위원 태영희 이옥자 부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현장 접수위원 지금 바깥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현조, 박경옥, 박영숙 이사님, 참가자 섭외위원 이정아, 홍한금, 장명숙, 마지윤, 성상희 부회장님과 이사님, 네, 애쓰셨습니다. 매장 부수 섭외위원 한혜란, 안현춘, 김영희, 하덕희 부회장님과 이사님, 다기명인 선거관리위원 전종현, 권영숙, 이민규, 김계순 부회장님과 이사님, 사봉사팀 및 운영위원 다도대원 26기 대구변원 동창회 마지은과 그의 일당 마지은 이렇게 바깥에 계신 우리 이분들이 이번 이 행사를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애쓰셨습니다. 첫 강의에는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시고 현재는 사단법인 녹색 삶지식인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 BI 기술사업화협회 회장, 우리 녹차 효능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거로 그를 오러가면 천년두를 위시해서, 흑사병을 위시해서, 스페인 독감을 위시해서, 사스를 위시해서, 메르스를 위시해서 오늘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 스페인 독감 다 바이러스입니다. 이름만 달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이게 왜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과 공기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산소를 마셔야 세포 활성을 띠는데 이 마스크를 끼면은 산소는 분자량이 적으니까 들어오는데 나가는 탄산가스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어린이가 마스크를 끼면 두통이 옵니다. 산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고치려고 마스크를 끼어가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항력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잘 아시지만 음식 중에 그러면 음식 중에서 가장
이 병원균 코로나 바이러스 강한 게 뭐겠습니까? 뭐죠 그게? 그게 녹차입니다. 이게 병원 미생물하고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그리고 녹차가 여기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느냐 하는 걸 이야기 들은 걸 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류 역사를 가만보면 아메바하고 전쟁이었습니다. 아메바는 돋보기를 보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뭡니까? 박테리아하고 전쟁입니다. 박테리아 전쟁, 이거는 어디냐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뭐냐? 바이러스하고 전쟁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이제 사라지고 자꾸 해서 작은 미생물로 가는 것처럼 우리하고 싸우는 이 병원 미생물도 처음에는 덩치가 큰 아메바, 그 다음에 덩치에 더 적어진 박테리아, 그리고 더 적어진 바이러스, 이렇게 갑니다. 그거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데 칼과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데서 드디어 총을 들고 싸우는 데서 드디어 미사일을 쏘아가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전쟁 형태와 사람과 병원 미생물의 전쟁 형태도 점차적으로 맞붙어 싸우던 때에서 전자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게, 제가 금년에 80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곡 가서 거의 다 외웁니다. 그리고 불철주에 일을 합니다. 아직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가장 물과 공기처럼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이 차를 일반 국민들에게 차도 문화다 이거 하시는 우리 박건음 회장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자, 제가 이래 전쟁하는 일에 가만히 보면 스페인 독감 때는 얼마나 죽었을 것 같습니까? 스페인 독감 때는 5천만이 죽었습니다. 예? 이게 그때도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 그래서 요새와 똑같습니다. 사람 오는데 가지 마라, 간암 떨어져서 해라, 막 이렇게 그 당시 스페인 독감에 대한 방역 행정을 오늘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절대 안 그럽니다. 예? 첫째, 녹차를 많이 마셔라. 예? 둘째, 고춧가루에 있는 캡사이신이 바이러스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또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고추가 소금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배추김치입니다. 저는 아침에 배추김치를 많이 먹습니다. 바로 이게 상약입니다. 집에 있는 배추김치 안에서 아침에 제가 푹푹 집어 먹습니다. 거기에 고추의 캡사이신, 마늘의 알리신, 소금이 염도가 0.9가 되면은 바이러스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고기가 감기 안 걸립니다. 예? 고기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기 걸리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게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너무 옳은 거니까 돈을 안 줘도 공짜로, 제가 이리 이야기하더라도 절대로 돈을 못 받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명의는 잘 아시지만은 칼질을 안 합니다. 명의는 약을 주지 않습니다. 딱 뭐 하냐? 예? 자기 정신적인 또 영양분으로 낫게 합니다. 첫째, 차를 열심히 마시는 사람이 치매가 안 걸립니다. 저하고 지금 굉장히 아주 절친한 친구가 지금 치매 사기입니다. 저를 못 알아봅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저는 차를 열심히 마시니까 가고 가서도 다 외웁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이 우울한 세상에 제가 좀 즐겁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바이러스免疫을 갈라주는 거다. 이래서 제가 편곡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으라. 인생은 공기처럼 호흡하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공기 같은 것, 살다가 거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으라. 아니 이렇게 했게야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오늘 이래 마인 것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뭐냐, 이래가 오손도손하고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하고, 제가 요 어떠니 저 지역구에 있었던 분이 있대, 아까 찾아서 사진 찍자 그랬는데 그분이 저 애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래서 봐요, 아까 사진 찍은 분. 그러니까 저 손들은 이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애들이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용돈 선거를 적으라 그래요.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용돈을 주려 그러면 요놈 자식 또 공부는 안 하고 또 용돈 주려 그러나,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용돈 어디 쓰냐 적어라 이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어머니들 요놈이 다시 용돈 주려 소리 못하게 용돈을 잘못 쓴 게 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친구들에게 그 뭐 음식을 사줬다 그러면 요놈의 자식, 너 아버지는 돈 버는데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 친구에게 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사주는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시마다 안 그럽니다. 얘가 선생님한테 꽃다발을 줬다 그러면 야, 나 참 기똥찬 생각을 했다 하고 그걸 막 칭찬해 줍니다. 또 친구에게 밥을 샀다, 그래 앞으로 살아가려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래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친구에 밥 사는 거 너무너무 잘 샀다 이래 합니다. 이게 주시마드입니다.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모임을 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이런 이야기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나누시라고 종알종알 나누시면은 그게 뭐냐, 자율학습입니다. 타율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오늘 또 여기 오셔가지고 바로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또 저녁에 식사하게 주무시기 전에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많이 나누는 거, 이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차도의 부수적인 겁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시고 듣기십니까? 네. 자, 시험 칠 겁니다. 네. 국회 건설위원장, 공공위원장, 대구일보 사장,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그리고 종료한 것은 1992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사회연합회 회장직을 오늘까지 29년을 재임하고 계시는 박근은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979년에 한국자유연합회를 창립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근데 그 후에 박동선 이사장은 뭐 한국에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런 게 잘못돼가지고 뭐 부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은 한국 자유연합회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것은 오늘의 한국 차문화를 이렇게 일으킨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41년 동안에 5월 25일은 차의 날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을 했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잘한 것은 내가 1992년에 취임돼서 1993년에 한국다도대학원을 창설한 거, 이것이 아주 역사적인 것이었다. 그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차문화를 다시 일으키고 역사를 찾아가 공부를 하고, 뭐 동다송도 그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동다송도 우리 다도대학원에서 가르치고, 또 뭐 최근에는 동다송만 있은 게 아니고 조선 초기에 한제 이목 선생이 다분하는 책을 남겼다는 사실도 우리 때문에 세상에 알게 되고 그래 됐는데, 지난 41년 동안의 역사 중에 41년 역사 중에 내가 이제 연말까지 가면 내가 30년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29년째 한국다도대학원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으로서 29년째 회장을 하고 있는데, 세계 의대 자기 개인 기업 다니는 사단법인에 29년 회장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도 기록이 없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했다고 그렇게 말이 많았지만은, 물론 차인연합회 회장은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봉사하는 일이니까 가능하다 하지만은, 어디도 자기 업체도 아니고 뭐 하는데 30년까지 회장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한 일을 이번에 연수를 하면서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이다. 내가 어깨가 우쭐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건데,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4천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한국의 인구 모두 다 해봐야 지금 뭐 한 4천만, 5천만 뭐 그 정도가 되는데, 그래 걸리고 뭐 백만이 넘게 다 죽고 그래 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소신을 가지고, 벌써 나는 메르스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 앞으로 또 발생될지 모르는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해서 메르스 이후에 전 국민 차마심 운동을 전개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도 모르고 한국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한국이 그렇게 세계 주목을 받을 정도로 코로나에 있어서 대처를 잘했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한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한국 사람이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 그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만 그러지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국 차인연합회가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의 차문화가 이렇게 발전됐겠습니까? Good for health, 건강을 위해서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타임지라는 잡지가 세계적인 잡지지 않습니까? 그 후에 세계 사람들이 차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차문화라고 하는 것이 동양의 문화만이 아니고 세계 문화다,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 KBS 아침마당을 보고 나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고개, 100세로 가려면 반드시 고개가 있다. 그 고개를 넘으려 하면 차를 마셔야 된다. 차를 마시면 피를 맑게 해준다. 피를 맑게 해야 심경경색, 심장마비, 또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이 예방되고, 또 차를 마시면 암도 예방되고, 걸린 암도 그 진도를 더디게 할 수 있고, 그런 연구 결과가 세계 각국에서 연구해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고 우리 한국 사차연합에서 1997년에 태평양하고 합동으로 차문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일본의 사이타마 암연구소에서 나와서 증언했고, 효성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진행했는데, 특히 효성대학의 발표는 녹차를 한 잔 마시면 6시간 이내에 몸속에 바이러스가 다 죽는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후에 줄곧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행사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고 했는데, 만일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게 만들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차인 우리들이 지금 시간에 특별히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야 요새 백신을 연구하고 치료제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 제대로 차의 기능을 알고 그 연구 대상에 차를 넣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믿을 만한 백신이 안 나옵니다. 지금 렘데시빌이라는 그것도 세계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게 백신이다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코로나보다 더 고약한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이제 안정이 됐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시 번지는 그런 생각인데, 겨울이 되면 이거 없어질 것이냐, 겨울 되면 더 극성이 부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차인 동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어제 이상희 장관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박수 소리가 왜 약하노? 정말로 이 사실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100세 시대잖아. 100세 시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한국자연연합회 회원, 공식으로 등록된 회원이 22,000명이고 또 다도대학원 출신 227기 동안에 난 배출된 다도 교수가 전국에 4,000명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단위차회가 1,100 개인데 그 단위차회 회원이 등록된 그 회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원을 전부 등록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자연연합회에 직접 간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원 인원이 한 10만은 된다고 봅니다. 10만. 10만이면 대통령 선거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좌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조직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이 많은 차인 중에 지금까지 내 귀에 들어온 소식은 아무도 감염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번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차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풍기는 차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아름다운 차향이 아니고 무서운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차인들한테는 그 바이러스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부터 90분 동안 도원석 박사님께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현재 한서대학교 한방병원장님, 한서대학교 차학과 교수님,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차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는 별로 이 발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때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차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지만 이런 코로나19처럼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차는 좀 무리가 아닐까, 차에 기댄다는 얘기는 좀 오바가 아닐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10개월 됐죠. 지금쯤 돼 보니까는 정작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확실한 뭔가 답이 안 나오고 있죠. 전 세계 석학들이 다 나서고 있지만. 그래서 오전에 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차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진짜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게 되는데요. 동그랗게 생긴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셀 멤브레인이라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오른쪽 저기 오른쪽 빨간색 그 화살표는 코로나19가 직접 인체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수용체에 붙어서 우리 몸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붙어서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중요한 과정 하나가 이 바이러스의 외피가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안에 있는 RNA만 기다랗게 돼요. 기다랗게. 이 기다랗게 된 것이 다시 단백질이 되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부서져야 돼요. 마치 다시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퍼즐이나 또 뭐 조립식 장난감처럼 아이들 갖고 노는 것처럼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반드시 분해를 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꼭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게, 바이러스는 다시 조립이 되기 위해서 분해가 돼야 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가 16개로 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것이 다시 전사되고 복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밖으로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증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의 수용체에 붙게 된다. 또 하나 16개의 단백질로 분해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복제된다. 이 과정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이제 어떤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도전을 하는데 당장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썼던 약들을 이용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드러그 리포퍼싱 해서 약효 재창출의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처음 얘기했던 그 수용체 있잖아요. 수용체 ACE2 수용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바이러스의 ACE2 수용체 억제를 하는 약을 이용하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RNA가 16개로 분해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단백질을 16개로 분해하는데 그 과정을 억제하는 약을 이용해서 코로나를 치료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분해된 단백질이 다시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중합 효소로 조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항염증 치료제라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염증이 작게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몸에 면역 반응이 너무 과잉해서 염증 과다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젊은 사람이 또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염증을 억제하는 약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강한 이제 소염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쓴 하이드로시클로로킨 또 요즘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알테수네이트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증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돼야죠? 분해돼야 되거든요. 분해가 안 되면은 증식도 안 돼요. 그 분해되는 것을 막는 약이 에이즈 치료제고요. 그럼 분해가 된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립해야 되잖아요. 껍질도 만들어야 되고 그 효소가 중합 효소예요. 그래서 에이즈 약은 코로나19가 분해되는 것을 막는 게 에이즈 치료약이고 분해된 단백질을 다시 조립하는 것을 막는 것은 중합효소 억제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제가 사실 렘데시비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차 얘기하는 겁니다. 차 얘기. 그러면 차는 렘데시비르 효과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차가 렘데시비르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차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렘데시비르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용량이 문제겠죠. 용량이. 코로나도 목적이 뭐냐면은 살고자 하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치명률은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 바이러스학의 첫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코로나19 그러면 사라지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늘 저는 회장님 말씀이 아까 기억나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워낙 평소에 잘 아는 거고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은 차의 효과가 지금 기존에 떠드는 많은 약들의 효과를 다 갖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오히려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은 뭐다? 부작용이 없는 거다. 발효차에 카테킨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엠프로 억제 효과라는 얘기가 결국은 단백질이 쪼개지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달랑 발표한 게 아니고 다른 약에 비해서 좋다고 그랬어요. 다른 약 여기서는 어떤 걸 대비해서 했냐면 아타자나비르,
다누라비르, 로피나비르라는 이게 다 무슨 약이에요? 에이즈 약들보다 단백질, 가위, 억제 효과가 크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 차는 왜 좋으냐? 효과를 떠나서 안전하다. 안전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차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우롱차 카테킨 갖고 실험한 거고, 여기 이제 에이지약 갖고 실험했는데, 뭐 보기에도 아까 그게 좀 멋있어 보여요. 보기에도 이게 더 멋있어 보여서 효과가 에이지약보다는 분명히 더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엔 칼레트라만 팔고 카테킨으로 약을 안 만드느냐? 이 지식이 있다. 지금은 왜 안 만드느냐? 역시 자본의 논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는 저 우롱차 카테킨, 홍차 카테킨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녹차, 우리 녹차에 카테킨 뭐 알고 있죠? EGCG. EGCG가 그 단백질 절단, 가위, 억제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는데 역시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있더라 하는 얘기. 이제 이런 실험이 외국에서 이제 유명한 뭐 네이처나 이런 데서는 5월, 6월 이럴 때 하는데 우리나라도 했어요. 언제 했어요? 10월 초에 연세대학교 저 생물학과에서 발표 하나 했어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에서 뭐 발표했어요? 요거. 단백질 가위 억제 효과. 요걸 발표했어요. 요거. 그래서 이제 이런 의외로 코로나19에 대한 차 효능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제가 왜 이 사족처럼 차생활 면역을 붙이냐면, 설사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차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치자고요. 알약으로 좋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차를 이용해서 코로나19도 치료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앞으로 생길 팬데믹의 많은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차인연합회 우리 선생님들이 차 생활을 즐기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하러 모인 게 아니고, 신약 개발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평소 차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멋진 건강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사실은 성분을 통한 건강에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인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차 생활을 한다는 자체 있죠. 그걸 통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활성화, 이게 훨씬 크단 말이죠. 사실 실제도 그럴 거예요. 아마 카테킨이 주는, 이제 면역력이 제가 오늘 안 했지만, 카테킨이 주는 면역력의 활성화보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이고 차 공부를 함으로써 그 자체에서 주는 정신적 마음의 만족으로 얻는 면역력 강화가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차 생활 면역의 시작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싶은 게, 초이스님도 동다송에서 혼자 마시는 차를 뭐라 그랬냐면 신이라 그랬어요. 신. 독철 신에서요. 혼자 마시는 차가 신이고, 둘이 마시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랬대요. 셋은 그래서 한 5중 가면 뭐라 그랬어요? 5중 가면 꽝이라고 안 그랬어요? 꽝이라고? 아, 그랬나요? 예. 역시 저보다 나으시네. 아무튼 이제 한 5명, 여럿이 차를 마시는 것은 의미가 점점 떨어지고, 혼자 마시는 차를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초이스님은 혼자 차 마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 어떤 뇌의 시스템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다 현명해지는 자신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더 뭐가 좋아지냐면 우리의 면역력도 당연히 상승을 해요. 당연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도파민 킥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몸에서 도파민이 촥 나오게 되면서 나를 금방 이렇게 힘도 탁 나게 해주고, 그리고 금방 운동. 우리
움직이는 것도 도파민이 나와야 움직여요. 운동도 하게 해주고 또 동기부여, 오늘 열심히 하자 이런 것도 하게 해주고 하는 게 도파민 킥 현상. 아침에 탁 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 연세가 들면은 이제 도파민이 좀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려도 도파민이 안 나와. 우울증에 걸려도. 그래서 사람이 아침에 무력하다고요. 아 근데 이제 그 아까 우리 멍 때리는 거 그 얘기했다. 멍 때릴 때 있잖아요. 멍 때릴 때 혹은 명상할 때 인체의 도파민이 쫙 나와서 몸을 활성화시켜줘요. 코로나19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다른 팬데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끝을 좀 멋있게 맺어야 되는데 멋있게 못 맺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까 해주신 대로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34년간 그 식품영양학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8월 달에 퇴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직 중에 제가 섭외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책자에는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예교수입니다. 건조물을 하는 이유는 수분이 있는 대로 하면은 좀 많이 건조가 되었거나 수분이 있는 상태라든지 실험 오차가 큽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분을 제거하고 드라이한 그 총량 중량분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폴리페놀, 카테킨, 탄닌 다 같은 말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화학적으로 말하면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브루베리라든지 전부 거기에 폴리페놀 구조가 화학을 이제 자연과학 하는 사람 중에는 페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벤젠고리에 OH 있는 거 그게 2개 이상 있으면 폴리페놀입니다. 그거가 전부 다 우리 몸의 건강기능성 식품입니다. 어떤 100% 농도 이 물질이 락톤인데 락톤은 복숭아 향기로 유명합니다. 복숭아 향기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저 어떤 아파트에 살 때 맞은편에 이제 누가 사모님이 계셨는데 추석 무렵에 복숭아 한 상자를 엘리베이터에 배달을 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제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꽉 채웠는데 특히 백도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열심히 밥 해 먹어가면서 사는데 저 복숭아를 하나 못 사 먹나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배달했어요? 해가 바로 복숭아를 배달을 시켜서 어떤 과일보다도 좋아합니다. 근데 복숭아 주스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인지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을 넣는데 큰 회사에서 제처럼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 좀 적당 알아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넣으면 제가 마시면 시약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서 시약 마시는 겁니다. 시약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좀 별로 좋아 안 하고 천연을 좋아하는데 또 한 가지가 그 인돌이라는 게 있어서 인돌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응가 냄새인데 희석되면 꽃향입니다. 포종차나 이런 차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희발성으로 들어있어서 양이 작아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차에서는. 향기 구성의 식품 구별 뭐냐면은 아까 향기 성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 실험실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레몬 향기 참 좋습니다. 방향제가 많습니다. 레몬은 시트랄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갖고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이 비누에 오이 없습니다. 오이 물질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에 조금 더 넣어주려 하면 풋풋한 향이 있는데 차에도 많습니다. 헥사날이라고. 어떤 차에 풋풋한 향 많이 나죠. 헥사날이라는 물질인데 그거 같이 넣어주면 더 신선한 오이 향이 납니다. 바나나 향, 이전만 해도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은 안 합니다. 바나나 액기스 조금 들어가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제 거짓말했다고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리고 초록 매실에 매실 거의 없습니다. 벽만 초록이고. 사과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 매실은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룽지 사탕이나 이런 거 거의 그 합성향입니다. 누룽지 사탕이나 합성향이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 2구는 요건 하나만 갖고 되는 거 1군. 2구는 요건 뷰티레이트라고 해가 산 플러스 알코올인데 사과가 처음에는 풋풋합니다.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알코올하고 따로 같이 있다가 시간 되면서 물이 탈수가 되면서 화학 메커니즘인데 에스터가 돼가지고 과일 향기가 막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맛에 신향에 그렇다가 그래서 과일의 향기라 하면 거의 에스터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그리고 몇 가지가 합쳐집니다. 바나나도 요거 조금 더 하나도 되지만 몇 가지가 조금 하면 더 좋고 사과는 3가지입니다. 아까 풋풋한 향을 하려면 헥사날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면 풋풋한 사과가 만들어집니다. 차향기 성분의 연구 이거는 하나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향기 성분 휘발되는 물질을 포집해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어렵습니다. 하는 방법이 되게 관심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학자들한테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1916년인데 메칠 살리실레이트가 처음으로 하나의 물질을 알았는데 이게 민트입니다. 자, 민트는 제 생각에 3대 홍차 있죠. 3대 홍차 중에 우바가 있죠. 우바는 인터넷 찾아보면 민트 향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뭐 3대 홍차 속에 지금 제 생각에는 더 좋은 홍차가 많이 생겼지만 한번 3대 홍차에 들어가니까 영원히 3대 홍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민트 우바차를 실험에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게 제일 많아서 실험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 쭉 가서 이제 여기 1966년 이래에 그 기기가 도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때는 양을 굉장히 위에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함량 조금 갖고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기계 때문에 추출하는 이런 기계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무엇을 보여드리려 하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농학부 학생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정미소처럼 짜가지고 막 이거 추출하는 겁니다. 정유. 그렇게 정유를 하고 이렇게 분해 깔때기로 그 정유하면 물에 들어 있으니까 향이 그대로 물에 있으면 썩어버리니까 용매로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깔때기를 분해 깔때기 천장에 달아놓고 옛날에 했다는 역사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를 이제 박사학위 마치고 우리 학교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거 딱 갖다 주니까 그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돌 같은 것도 포종차에 있습니다. 이것은 향기가 도망가지 않게 하고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좋은 역할입니다. 이 휘발성, 그 차에 있을 정도는 휘발성이라서 꽃향도 내기도 하고 나쁜 그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향기 성분을 보면은 수확 시기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수확 시기가 이제 조금 제라니온은 장미꽃 향입니다. 장미꽃 향기가 납니다. 자, 장미꽃 향이 나는 게 이거는 테르펜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미꽃 향기가 페니데칠 알코올이라고 이제 그거는 방향적 알코올인데 그거 2가지를 비교하면은 차에 이 제라니올이 많은데 좋은 차에 하계차에나 있습니다. 꽃향. 굉장히 품격이 높은 장미향입니다. 이게 제라니올이. 그러면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은 화학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향기 성분으로 무슨 품종인가 하는 것을 아까 리나놀도 제가 이제 홍차의 향기에 적었는데 홍차마다 전부 100% 다 가지고 있는 거가 딱 하나의 물질밖에 없었는데 그게 리나놀이었습니다. 리나놀이라는 거. 모든 차에 다 있는 거. 모든 차에 다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제가 한 거 중에서. 모든 차라 하는 건 제가 한 거 중에서. 제가 몇십 년 다룬 거 중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식을 넣어 보면은 대엽종, 소엽종, 교배종을 요 수치로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되게 오래전에 한 겁니다. 대성암에서 이거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대성암 범어사에 최순애 부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 겨울에 가서 국제학회 가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절에 있는 차가 참 좋은데 제가 조금 범어사 거라 해가지고 좀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갔더만은 녹차는 좀 안 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발효차 좀 유행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발효차를 주셨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달콤한 향이 나고. 그래서 그거 이제 차이, 요거 다망색 이거는 녹차고 요거 빨갛게 돼 있는 것은 반발효차입니다. 대성암의 스님이 주신 거. 그래서 비교하니까 요거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초콜릿 향. 요거는 히아신스 향. 여기는 이제 제라니올 좋은 차이니까 장미꽃 향인 제라니올이나 뭐 네롤리돌 뭐 이런 거 있었고 리나놀도 있고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은 향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방향족이라고 합니다. 벤젠골이는 방향족에서 알코올이 됩니다. 이것도 장미향. 제라니올과 다른 거. 그게 그 발효가 되면 히아신스 꽃향으로 딱 넘어가는데 우리가 서양 학문으로 하기 때문에 히아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전이나 이런 거 다 찾아보면 그거라서.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차 하면 뭐 난향이 난다. 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컨드 프러쉬 향기 베스트. 세컨드에는 뭐 샴페인 향이라고 합니다. 머스카텔인데 우리 그냥 자꾸 그 습관적으로 무스카텔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발음도 아니고 그거는 근데 무스카텔로 다 뭐 하고는 있습니다. 그 백포도 중에 뭐 샴페인 향 그게 이제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실체가 9번째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우바 홍차에 우바 홍차 한번 보세요. 메칠살리실레이트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 우바에 이거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지금 FBOP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인도 같으면 FOP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근데 실론에는 FOP가 판매를 안 합니다. FBOP 브로큰으로. 그랬는데 브로큰이나 입차가 뒤에 수확식이 그거 뭐고 잎이 큰 거로 가면 피나 이런 거로 가면 가격이 좀 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돈으로 이거 5,000원씩 해갖고 다 똑같은 값이었습니다. 그럼 브로큰으로 되어 있으면 많이 미세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값이 싸고 그럴 건데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은 취향의 문제고 그렇게 하면 색깔이 진해지고 맛도 진해지고 하니까 선호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고 해가 값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배우는 거하고 현지에서 가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만의 밀양홍차입니다. 아까 반발효차니까 초콜릿 향이 났는데 밀양홍차는 밀은 꿀밀자입니다. 자, 꿀밀자 이것을 이제 어떤 향인지 새로운 향인데 그 아무도 다른 이거 코코아 향이라서 논문 구글에 검색하면 코코아가 나고 된장에서 달콤한 향으로 나오지 차에 대해서 알아내고 메커니즘을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왜 생겼는가 그게 참 연관성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 밀양홍차 대만에 좀 개인적으로 우롱차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품질이. 그래서 동방미인처럼 벌레 먹은 차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벌레 먹은 차도 뭐 유래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그런데 딱 그 가짜도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 특별한 물질이 나옵니다. 아까 초콜릿 향하고 발효되면 생기는 히아신스 꽃향이 조합되면은 물질이 생깁니다. 요 물질이 거기 코코아 향으로 그게 밀향입니다.
우리나라 국산 홍차도 그 향이 좋습니다. 향은 참 왜냐하면 소유업종을 사용하고 오슬로 같은 것도 4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합성향은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자연스럽게 못해도 다른 세작이나 이런 것도 그 분말 그 말차 있죠. 굉장히 뭐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석해 보니까 제라니올 같은 거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왜냐하면 아까 다저링이 많은 이유는 중국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 금준미 같은 것도 해봤는데 장미향이 많지만 조금 제가 구입한 게 그렇게 상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득금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꽃향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중국 차 중에는. 저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차사발 작업을 하고 있는 관문료의 김종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찻그릇을 작업한 지 한 20년 정도 됐고요. 도자기 한 지는 30년 됐고, 지금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이 흙을 만져보라는 선배 말과 이 천안문 선생님의 이제 그 후학들에게 이제 던져주신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제 요즘 뭐 전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이제 저희도 뭐 집에 요장에 손님들 오시긴 하지만, 이제 근래 들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차인들께서는 이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고, 또 작가들은 또 좋은 작업으로 이제 선보이는 것이고, 이런 긍정의 말 한마디들이 또 긍정의 에너지가 돼갖고 이제 코로나도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경북 김천에서 동문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에 도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조금 하다가 현대도자기를 조금 배웠는데 전통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경기도에서 그 고령료 백영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르쳐 달라고 도자기 좀 가르쳐 달라 하니까 선생님 집에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 소리 못 하고 다시 경기도 남양주로 올라갔다가
2번 찾아뵙고 3번 찾아가서 허락받고 2000년 8월 15일부터 이제 백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만 7년을 받았습니다. 이 도공으로서 나아가야 될 자세는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노자에 충실한 거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제 나름 저를 다구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늘 좋은 모습으로 이 차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릇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모든 분들 다 이 행사 끝날 때까지 건강 유지하시면서 좋은 행사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온 대강도라고 합니다. 이 차장할 35년 정부 차장할 연수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올해 꼭 35년 내에 도장 시작한 제가 전 사단법인 한국사인중앙협의회 문화교육분과 위원장이신 강순형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금 다는 안 하지만도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오시는 만큼 박수를 갖다가 더 세게 한번 같이 보실 거는 우리도 이제 공차를 얘기하자 그런 뜻이고요. 그것도 어디를 통해서 국가에 있는 기록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가에 있는 기록물이니까 야사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얘기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차가 결국은 작설차였다는 걸로까지 이제 결론이 가게 됩니다만 우리가 늘 작설차 하고 있는 그 작설차가 중국과는 달리 우리는 최고품인 나라에 바치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던 용어였다는 것을 국가 기록물을 통해서 실록을 통해서 성종원 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납차를 줄여서 공차라 하는데요. 결국 나라에 바치면 나라에서 소용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명나라일 때 청나라일 때 또 바치고 또는 신하들에게 하사하고 궁중안에서 또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다
공납차인 공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문화가 있으면 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앞에서 이어져 오고 지금 현재 머물고 있고 뒤로 이어간다는 게 문화라는 용어라고요. 물론 요즘 TK 팝 같이 현상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통이 또 정통으로 바로 이어져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차에 관해서는 놀랍게도 2016년 7월에 국가에서 제다라는 용어로서 차를 만드는 걸 지정하게끔 제다 부분에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제다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죠. 2016년 3월에 전통차 만드는 기쁨이 국가문화재 지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한 달 후에는 지정이 된다. 보통 지정문화재가 공고가 되면 한 달 유예기간을 뒀다가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우리 차계가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여러분들이 중국, 대만을 많이 가보시면 정말 좋은 차, 아주 명차들이 많은 걸 봤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선 제다라는 종목만 지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른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었다. 그 바로 전해에 그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진흥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진흥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차 자체에 다시 말하면 제다 부분이 지정돼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차 부분의 문화재 전문위원도 차 부분 전공 문화재위원도 지정을 했다고요. 이른바 병차, 단차, 산차 이렇게 있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따라서 우리가 차니까 중국 당나라 전후로 병차, 송원 단차, 그다음 명나라 때부터 산차 오늘날까지 우리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병차, 고려 때 단차, 그다음 조선의 산차 오늘날까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차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병차와 사진이 조금 다르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장흥에 있는 차와는 조금 색깔과 모양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든 병차이든 단차이든 산차이든 기본적으로는 그린티다, 녹차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어쨌든 고려시대 때, 송나라 때 이른바 용봉차입니다. 왜 이렇게 흐릿한가요? 여러분 1120년을 전후로 송나라 때의 단차는 다 백차입니다. 흰 색깔입니다. 차삭을 따지요. 그 속을 또 뒤집으면 그 안에 또 삭이 하나 있죠. 그걸 또 까면은 삭이 또 하나가 있다고요. 그것을 착접을 한다고, 접을 짜버리고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물에 담그고 나면 하얗게 된 하얀 색깔이다. 그래서 은선수화, 은선빙하 이런 말을 쓴다고요. 드디어 나아가서는 성설차, 성설, 눈보다도 하얗다. 이런 의미에서 1120년 이후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차 색깔이 사실은 하얗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색깔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말차와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명차일 경우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발화가 있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죠. 이걸 가지고 이미 1900년쯤 되면은 덩어리 차가 아니라 이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미숫가루처럼 이미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마차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마차를 만드는 분들은 생산자가 아니라 판매처에서 개봉을 중심으로 한 판매처에서 이미 가루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잔은 건잔, 이른바 대목구잔, 천목잔이라는 걸 써서 누구든지 내 차가 좋다, 내 차 사십시오, 내 차가 최고품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썼던 잔이 건잔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차다, 내 것을 팔기 위해서는 거기에 콩가루를 섞는다든지 쌀가루를 섞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수납차
법까지 생겨서 그것을 방지하기도 됩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좀 다릅니다. 마시는 방법은 고려나 송대나 아마 비슷한 이런 형태였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제 그러다 드디어 산차 시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391년 9월 16일 명나라 주원장에 의해서 지금부터는 덩어리 차를 만들지 마라. 왜? 차농들이 너무 힘들다. 그냥 삭을 따서 그냥 차를 만들어서 보내와라. 이렇게 해서 공납차가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조선시대도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시대도 위화도 해군을 거쳐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조선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조선과의 관계는 군신관계라고요. 모든 문물 제도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덩어리 차들이 명나라 때부터 산차가 되면서 조선도 또한 산차가 된다. 그전에 청자를 쓰던 것이 산차에 맞는 우림차에 맞는 백자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시대 또한 백자가 그대로 만들어진다. 이런 자료를 같이 이제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전에 쪄서 만드는 차가 이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덕거서 만든다. 부초차가 만들어진다. 이른바 초청차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공차 중에 명나라 때 처음 이제는 싹으로 덩어리로 만들지 말고 싹차로, 다시 말하면 산차로 만들어진 공차를 바쳐라 이렇게 했다면 느낌은 이런 거죠. 이런 싹으로 만드는 이른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차라고 할 수 있는 차가 시작이겠죠. 그러면 조선실록을 통해서 실제로 보도록 합시다. 적어도 이러한 산차가 명나라 때부터 주원장에 의해서 지금 명태조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가로차를 만들지 말고 그냥 산차를 만들어서 바치고 마시자라고 했다면 우리도 이어서 바로 1402년 태종 때 명나라 사신이 귀국할 때 돌아갈 때 작스를 바친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402년 세종 때도 사신이 중국 사신이 아예 작스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는 작설차 또한 중국에 있는 산차 못지않게 잘 만들었다는 뜻이죠. 언제? 1429년 이미 15세기 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작설차를 요구하니까 정사, 부사와 각각 2말, 3말씩 바쳤다. 한 봉지, 2봉지도 아니고 2말, 3말 바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조 때 1456년에 사신 맞이했을 때 또한 작설차 5말을 내렸다 하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게 신숙주 의견이 사신들을 귀국할 때는 또 뭘 주면 좋겠느냐 이런 말을 하자 인정물로 작설차를 주면 좋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차 더불어 못지않는 우리 차가 만들어졌다. 그 차가 작설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런 차가 있나요? 저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바로 이어서 중국과 똑같은 차가 만들어졌고 그 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신들에게 선물도 하고 또 사신들이 달라고도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종 때에는 사신들에게 작설차 1말과 다식 2각을 하사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제 다식이 보입니다만 이미 15세기에 다식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됩니다. 자, 무려 1484년 성종 때에는 그것도 부사에게, 정사도 아닌 부사에게 10말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말, 작설차 10말. 부사에게 10말이면 정사에게는 최소한 15말, 20말을 바쳤겠죠. 어쨌든 이런 차를 제대로 중국차 못지않게 만들 수 있었던 데가 어디냐? 차 나는 지역에서도 특별한 곳, 이른바 다소라고 하는 곳이었다. 전문적인 집단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차밭도 관리하고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 차를 만드는 차 제작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설차가 뭐냐? 그것은 싹으로 만드는 거다. 싹으로 만드는 건데 이른바 작설이나 맥가라고 한다. 여기서 다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차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전통이고 또 이어가야 된다면 바로 이어가야 된다면 그것이 정통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거 싹으로 만드는 차를 작설 또는 맥과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지극히 어린 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동의보감에. 국가적인 기록 중에 하나인 동의보감에. 임금의 명을 받아서 지은 동의보감서에 이미 나와 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더 재미난 끝에 가서 덕화량. 야, 이제는 차가 바뀌었다. 무슨 차로? 부초차로. 덕금차로 바뀌었다. 불을 통해서 우수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차는 병덕화량. 이제는 조선시대차는 덕금차로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차 싹, 이른바 아차를 한번 까봤습니다. 제가 깔 수 있는 동안은 싹 속에 싹이 있죠, 싹이 있죠, 싹이 있죠. 요 싹만 가지고, 요 바늘같이 생긴 요 싹만 가지고 고려든 송나라 때 차를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은선수화라고 하는 바늘 같은 차라는 거죠. 저걸 가루로 내서 다시 뭉쳐가지고 단차를 만드는 거죠. 또는 은선빙하라고 하는 거죠. 빙하. 또 다른 말로는 두강. 또 다른 말로는 두골. 맨 이쪽에 솟아있는 삭을 까고 그 속에 있는 골, 뼈골자를 찾아낸 거다. 이런 정도로 어쨌든 싹차는 싹 속에 싹이 있고 싹이 있는 거다. 첫 물은, 두 물, 세 물은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만 첫 물끼리는 최소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5개까지 깔 수가 있다고. 속에 싹이 있다. 우리는 제가 까본 대로는 이렇게 4개까지 깔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싹으로 만드는 작설차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뭘로? 명나라나 조선시대는 어떻게 한다? 덮는다. 일기 1637년에 경상감사가 종묘에게 바치는 천신용이라 하죠. 천신용의 차로서 이월령에 보면은 작설차를 바쳤다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차가 나나요? 그렇지만 어느 한 구석 떼약볕이 드는 곳에 차삭이 돋았다는 거지. 그 차를 빨리 나라에, 그것도 종묘에 천신용으로 바쳤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44년에 사도세자와 영조의 얘기 속에 놀란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조 때 이럴 때 만들어진 이 작설차를 중국 작설차가 아니고 우리 작설차니까 다른 말로는 향작설이라고 불렀다. 우리 작설이다. 중국 차일 경우에는 당작설 이렇게 불렀다. 당작설. 성전 일기 같은 데 보면 왕에게 저녁 때 차를 바치겠는데 무슨 차를 먼저 바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 선 먼저 우리 차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작설을 먼저 다오. 이럴 정도로 우리 차가 약효도 있었겠지만 제대로 만들었던 좋은 거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미나게도 내가 추사 다산을 한마디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네요. 상계사 스님들이 차를 따서 어디 통해가지고 내가 받았는데 너무나 차가 좋아. 많은 스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용정차 두광보다도 낫다. 이런 말을 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용정차 여러분이 많이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용정차 경칩 전후 열흘간 따게 됩니다. 따고 나서 그것을 적어도 음력 2월달 안에 개봉으로 서울로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음력 2월달 안에. 그렇게 바치려면 결국 날쌘 기마병이 필요합니다. 날쌘 기마병. 그래서 날쌘 기마병을 시켜서 번개같이 갖다가 바쳐야 됩니다. 음력 2월 안으로 천물차를 가장 먼저 갖다 바친다는 뜻이 바로 두강이라는 뜻입니다. 두강이라는 뜻은. 그래서 두강보다 낫다. 용정차의 천물차보다 낫다. 천물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죠. 두강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갖다 바쳤던 최고의 차. 고갱이차, FOP, 백호차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차는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거죠. 용정차, 보이는 용정차 이런 거죠. 이것보다 낫다 했으니까 우리 차가 차 만드는 기술이 1810년대 이미 19세기 때에도 다산과 초이를 말할 그때도 이미 상계사의 어느 스님은 적어도 조선 초부터 이어져 오던 아주 멋진 차, 명차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차 지금 만들고 있나요? 만들어야 하겠죠.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고 있나요? 중국차가 늘 우리 정인호 부회장님처럼 중국차 좋다고 하는데 우리 그 차 못지않게 만들 수 있었고 만들었고 바쳤고 거기서 또 달라고 그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차죠. 이런 차 단 한 분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우리나라에.
그것도 소봉지로 해야 될 텐데 소포장지로. 한 잔 드시죠. 어쨌든 그런 차입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차나 드시라 하네. 드시죠. 자, 이제 닭이도 보죠. 이제 그릇에 따라서 산차니까 덩어리차가 아니니까 쉽게 말해 산차가 나와서 산차에 맞는 그릇이 만들어졌다.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갔다. 그것도 기록에 나와 있으면 역시 태종 때에 명나라 사신이 분색 다종과 다병과 다종을 우리나라 임금에게 바쳤다. 됐습니다. 15세기 때 이미 태종 때에. 분색이니까 분이 뭐예요? 분꽃 할 때 분이잖아요. 분꽃 씨앗을 까면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꽃이라 하잖아요. 백자를 바쳤다 이미. 명나라 때 만드는 백자 닭이 다종을 찻잔을 바쳤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만들었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세종 때에 명나라 사신이 역시 백자 다종 30점을 다관, 파, 다병이라 했으니까 아마 옆손잡이든 앞손잡이든 다관을 바쳤다. 15점, 20점을 바쳤다. 세종 때 명나라 사신이 각각 찻잔 다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종 60점을 바쳐온 게 아니라 우리가 바쳤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이게 완전히 불이 꺼지면은 저 색깔과 저 백자와 저 차의 색깔이 정말 오묘한데 제가 멋지게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불이 좀 밝아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어쨌든 새하얀 백잔에 싱거운 그린 티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차였다. 자, 다과 부분도 또 역시 실록에 나옵니다. 다과 부분. 태종의 의미, 태종 은년에 1401년에 다과와 더불어서 악이 있는데 그게 다종반, 역시 찻잔이 다종이라고 나옵니다. 찻잔이 다과와 더불어서 낮에 차를 올렸다, 진달을 했다. 국조 올해에도 사신들을 접대할 때 세종 때 이미 보면은 다종, 다병, 다반, 다과를 접대했다. 그래서 찻잔이 이미 여기서 말하는 이 닭이들은 다 백자입니다. 당연히 백자가 아니고 청자를 바쳤다 하면 신하들이 중국의 신하들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다담, 세종 때도 다담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여기는 입구가 없는 말씀 없는 다담입니다. 세종 때 세종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피부병이 돌아니까 온양온천에 몇 번이나 가셨는데 그때 가서 있을 때마다 아침마다 다담을 매일 했다. 차를 넣고 얘기를 나누었다. 이미 세종 때 차를 바쳤고 중국에도 그걸 선물을 했고 이미 이럴 때도 백자 찻잔이 있었다 하는 것을 한편으로 또 방증하는 자료죠. 우리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중국의 여러분 초기에 15세기 때에 궁중에서 썼던 닭이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밑에 잔탁이 있고 백자잔이 있고 위에 뚜껑이 있는 이게 이제 기본 형태죠. 이러다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의계에다가 실록 의계의 이름이 남아 있으면 은다종이라는 이름으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실물은 없지만 뭐 비슷한 걸로 치면 이런 거겠죠. 자, 그러다가 15세기가 넘어서면 중국에서는 일반 용어로는 밑에 있는 탁잔의 잔탁의 밑에 있는 굽이 낮게 다리가 아니라 굽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잔 모양 그대로 종 모양이에요. 종을 엎어놓은 종이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죠. 이걸 다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형태를. 다종. 이렇게 많이 쓰시던 거죠. 여기에 보면 헌종 황제가 썼던 거다. 헌종. 바로 성화년간이죠. 성화년간. 145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백자의 발달은 15세기 성화년간이라고 해요. 그 영향을 똑같이 받아서 우리도 세종 때 이미 똑같은 백자 닭이 다완 백자의 용기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작아지면 이런 거죠. 이런 형태를 다종이라 한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다완에서 다잔에서 다종으로 된 이유는 산차고 우림차이기 때문에 향기가 빨리 달아나는 것을 막고자 제대한 기능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좁고 나중에 심지어 문향배까지 더 좁고 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만큼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거기에 맞는 찻잔을 만들어졌다. 실제로 가래 도감에 있는 병이죠.
가래도감에 남아있죠. 1599년에 그려진 겁니다만 김장생이가 이걸 그렸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긴 합니다. 어쨌든 다병이 있고 여기에 빗자루대 같이 보이는 게 차선입니다. 다솔입니다. 빗자루대 같이 왜 이렇게 그려진지 모르지만 다잔, 찻잔, 그다음에 잔탁인, 다탁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김장생의 가래 진남 뒤쪽에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한 논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599년인데 왜 여기 보이는 것은 말차적일 건가? 말차적인데 때 요거는 왜 조선시의 다병인가? 등등.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삭차를 만들어 왔고 그 삭차가 백자에다가 담겨서 우려 먹고 있었다. 그린티였다. 싹차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5회 전국 사생활 지도자 연수회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료증 예지차회 이용애 위 사람은 제35회 전국 사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참가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0년 10월 28일 정부지정 차전문 인력 양성기관 사단법인 한국차연연합회 회장 박건금 350명 대표로 받아 여러분도 똑같은 거 받으십시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84살이십니다. 표창장 단합예다원 조덕화 외 14분 위 사람은 제35회 전국 사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가장 많은 회원을 참여시켜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함. 2010년 10월 28일 정부지정 사전문 인력 양성기관 사단법인 한국차연연합회 회장 박건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축하합니다. 표창장 예우자리원 고복순 외 8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표창장 마산영축 다도회 배희숙 외 8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분이 나오셨습니다. 장명숙 부회장님이 영남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박근혜 부회장님 이번에 사실 이 자봉사 팀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이 찻잔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인원을 모시고 오셔서 시연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차이로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탤런트를 가지고 있을 알았지만은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로서 참여했던 분들도 훌륭했고 특별히 사회자인 우리 최 부회장은 KBS 사회자를 맘충성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사회자가 된 걸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에 수련회라고 하니까 사람들 만나서 정을 통하고
새로운 경험을 얻고 무장해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서 우선 가족들 잘 챙겨주시고 또 남자의 살리고에는 부인한테 끝까지 잘해주시고 여자 자인들은 남편을 못난 데를 잘 위해주시고 또 사회 나가서는 남들의 인격을 꼭 존중하고 봉사하는 사인이 되고 더 크게 나가서는 살아났을 때마다 이왕이면은 애국 애족하는 생각도 하면서 국가가 잘 돼야 된다는 걸 꼭 아시고 필요하면은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무엇보다도 2박 3일 동안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누렸죠?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수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온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게 하는 것, 국민들이 차를 마시기만 하는 전 국민 차 마시기 운동 그 자체의 뜻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 이상희 박사가 우리가 완전한 뜻을 같이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나 하는 사명감도 다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게 하는 것, 국민들이 차를 마시게 하는 것, 또 국민들 중에 차인을 만들어가지고 다도를 가르치고 그럼으로써 전 국민 차 마시기 운동이 파급되도록 노력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사명도 확인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번 연수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그리고 오늘 마치고 또 뭐 총농장회를 합니다. 총농장에 참여하시고 따라 가실 때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은 감독님과 부회장님들 모두 인사 한번 하시죠. 일어서서. 정말 이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사분들 계시면 일어서 주십시오. 예.